자, 그럼 이제 2교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영원한 창업의 테마, 그쵸? 통닭, 치킨. 그러면 치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아마 통닭으로 시작한 게 아마 시초일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야, 통닭은 뭔가 좀, 느끼하고 그런데 뭔가 좀 자극적인 맛이 없을까? 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하는 이 자체, 아, 고객이 이러이러한 거를 찾지 않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회예요, 기회. 이걸 기회를 본다 그래요. 음. 이거를 전문용어로 진입수액이라 그래요. 되게 발음, 단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고객의 니즈나 아니면 고객이 바라는 점을 발견해냈을 때, 이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의 니즈는 뭐예요? 바라는 점이죠. 또는 고객의 불편함, 이것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씨 이거 왜 이래? 아, 짜증나, 이런 거 있죠. 아, 이것 때문에 다쳤네, 이런 거. 음. 이런 게 뭐예요? 바로 불편함, 니즈예요. 아이씨 이거 왜, 욕하면 안 되지. 아이씨 이런 거 왜 없어, 이씨.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아, 피곤해. 야, 이런 거 왜 없냐? 이런 거. 이럴 때 남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은 불평, 불만을 호소하거나 짜증을 내지만 창업가는 거기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어, 이것만 해결하면 기존의 제품보다 이걸 좋아하겠네? 이게 바로 뭐예요? 진입수액이 기회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창업을 해야지만 이게 바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경쟁에서 탈피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다 나온 게 뭐예요? 양념통닭이야. 그 양념통닭을 먹고 먹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느껴져, 이제? 야, 양념통닭? 왠지 무거운 이런 막 범벅이 된 이런 달고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소스는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렇지. 예. 이거 해서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저거죠. 무슨 통닭이지? 간장 통닭. 그죠? 이게 내가 브랜드는 얘기 안 할게요. 아주 유명하죠? 예. 얘기하지 뭐. 제일 유명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교촌. 우리가 뭐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얘네들이 간장 양념으로 제일 먼저 성공한 그런 애들이잖아요. 아니, 그 프랜차이즈잖아. 그죠? 이러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뭐 이전이나 후나 이럴 때 나온 게 이제 느끼한 거 싫어하시죠? 파닭. 그죠? 예. 그 다음에 찜닭이 한참 유행하다가 또 뭘로 갔어요? 아이, 너무너무 느끼한 거 드시지 마세요. 예. 아주 화끈한 거. 그죠? 불닭. 그 다음 뭘로 갔어요? 왜 닭을 자꾸 튀겨서만 먹으려고 그래요? 구워서 먹어보세요. 구운 통닭. 그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서 요즘에 어떤 걸로 갔어요? 명품 통닭이 나오죠, 이제. 그죠? 통닭도 이제는 어떤 그 싼 게 아니고 뭐 하나의 요리다. 그래서 명품 통닭들. 그 명품 통닭이 바로 뭐예요? 프라다 짝퉁 프라닭. 그죠? 프라닭. 아, 프라닭이구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회형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기회형 창업. 그렇게 됐을 때, 요 한 명, 먼저 이걸 개발해서 시작을 한 사람은 창업. 그 창업한 게 잘 되니까 따라하는 애들은 모방 창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결론은 그걸 만들어낸,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데는 창업가로서 성공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념통닭 만들어가지고 내 거 팔아먹으려고 프랜차이즈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파는 방법이 바로 뭐야? 프랜차이즈거든. 가맹점에다 팔아 제껴야지. 난 이것도 참, 이 얘기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얘기인데, 왜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가맹비를 거꾸로 낼까요? 가맹점에 돈을 벌어주면서, 아니, 본부에다 돈을 벌어주면서. 그쵸? 딱 하나예요.
노하우를 사는 거라고. 그 노하우를 사는 거는 창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업이다. 그래서 창업은 다시 돌아가면 기존에 없던 가치 있는 새로운 업을, 누구한테 가치 있는,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업을 세우는 게 바로 뭐다? 창업이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이런 방법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어떤 방법? 뜨는 아이템을 찾아간다거나,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이 망할 창업을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면 어떤 게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떤 걸 불편해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그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창업은 돈이 벌릴 아이템을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걸 찾아야 돼요? 창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 바로 고객이 불편한 점을 찾고 뭐예요? 해소할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업은 처음부터 돈이 벌릴 아이템을 찾는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런 말도 많죠.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간다고. 맞아요. 돈 벌릴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템이 만들어진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야 돼요? 고객이 불편한 거를 찾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불편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창업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만 제대로 만들면 어떻게 돼? 요즘에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한다. 제가 1주차 때 설명드렸죠. 가장 OECD 국가에서 자영업의 숫자도 많고 그리고 자영업의 퍼센테이지도 높은 아주 불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또 자랑스러운 건 뭐다?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은 지원을 시스템화이즈하게 아주 치밀하게 해주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다. 왜 그래요? 바로 생계형 창업, 비자발적 창업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벌릴 아이템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고객이 불편한 게 뭔지를 찾고 해소할 아이템을 만드는 게 창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뜨는 아이템을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사는 것,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는 것, 이게 창업이 아니다. 뭐가 창업이다? 바로 기존에 없던 고객에게 가치 있는 새로운 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창업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럼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객의 불편함,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업 모델이라 그래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다? 창업이다. 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5번째,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사업 모델은 뭐냐면 고객에게 줄 구체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가치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물물 교환하듯이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팔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이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꾸로 들어가면 고객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반문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가치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그 제가 예전에도 그런 뭐 에피소드를 들려주면, 저는 이제 전직 지원 서비스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그룹, 또 L그룹, 또 H그룹 이런 데도 이제 그 대기업은 전직 지원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전직 지원 장려법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컨설팅도 해봤어요, 예전에. 그런 LG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랑 계약을 맺고, 거꾸로 퇴직자들이 나오면 그 퇴직자들을 내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보면 답답하다고 하면 안 되지. 예, 고객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그 창업을 하면 안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누구냐면, 진짜 열심히 사회생활이 아닌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특히 대기업 조직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분야만 계속 파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에 나오면 사회 초년병이 아니라 애기 수준이야. 특히 이런 군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 그분들도 제가 전직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아무것도 몰라. 사회 물정을. 이런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저는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자신에게 가장 좋은 창업,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창업.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이 잘 아는 분야, 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그 영관급이었는데 중령 정도 되시고, 그 명예퇴직이라 그럴까요? 그 만기 제대 하신 분이에요. 요즘에는 보면 이 계급 정년이 있어가지고 중령에서 대령을 몇 년 이내 못 따면 이제 나와야 돼. 나오셨어.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창업을 한다 그래서 어떤 거 하실래요? 그랬더니 뭐 친구가 뭐 호프집을 했는데 뭐 잘 된다는데 이거 해도 돼요? 뭐 아니면 골프 연습장을 해볼까요? 다 이런 것만 생각해. 왜냐면 좀 왁구 좀 나오고 내 가게예요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가장 좋아했던 취미생활이 뭡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고민하더니 뭐 취미가 뭐 있나요? 뭐 테니스, 군인이니까. 그리고 중령인데 등산을 좋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등산 이런 거 좋아한대요. 그래요? 그럼 등산이나 아니면 테니스 중에서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보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술도 좋아한대. 아 그래요? 술은 뭐? 막걸리 좋아한대. 오케이 그럼 됐네. 그러면 선생님은 막걸리를 어디서? 산에서 판매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여기서 이제 힌트. 여러분들 자영업 창업을 할 때, 소상공인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실패하지 않게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건 진짜 좋은 노하우. 7번 실패하지 않는 방법 뭘까요? 우문이긴 하지만 뭘까요?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돼요. 한마디로 그렇잖아. 돈을 안 내고 창업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이런 그 창업 아이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소멸성
투자 비용의 최소화를 시키면 돼요. 소멸성 투자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돈이 실패했을 때 100% 회수가 가능한 것, 이게 뭐예요? 이걸 보장성 투자 비용이라 그래요. 보장성 투자 비용은 뭐예요? 예, 뭐예요? 실패했을 때 환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투자 회수가 가능한 거예요. 회수 가능. 근데 소멸성 투자 비용은 뭐예요? 회수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테리어 또는 가맹비, 그죠? 인테리어라든가 가맹비, 권리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창업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없는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자리 좋은 데서 해야 된다고 권리금 내라 그래. 인테리어 아무리 좋아도 또 바꾸라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에 보면 인테리어를 바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또 바꿔야 된다 그래. 왜? 인테리어, 보통 프랜차이즈, 대형 프랜차이즈는 인테리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걔를 먹여 살리려면 계속 바꿔줘야 돼. 그 억지로 바꾸는 거야, 진짜. 그리고 권리금 있어야 되고, 가맹비 있어야 돼요. 난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창업가라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보장성 투자 비용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금, 이런 건 괜찮아 않을까? 저는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보증금을 왜 내? 월세 낼 거 있는데. 나는 사라 그래요, 사라고. 왜? 빚을 져서라도 사면 이자 비용만 내면 되는 거잖아, 월세 안 내고. 진짜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재밌는 건요, 보증금하고 권리금하고 가맹비까지 내면 저 돈이면 건물 사요. 나머지 다 대출로 땡겨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산 돈으로 그럼 대출은 받아야 되잖아.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이 셀까요? 월세가 셀까요? 월세가 똑같은 자리면 훨씬 세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방법들을 모르는 거야. 예. 보통은 임대사업자요? 임대사업자도 돈 없는 분들 많아요. 다 대출로 해가지고, 예, 그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메꾼다고. 그래도 좀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가 이자보다는 세야죠. 여하튼 보증금 또는 건물 뭐 매매비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보장성 투자 비용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기자재에 대한 일부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커피 전문점이면 커피 설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페어 컨설팅도 하는데 또 며칠 전에도 또 어디 커피숍 문 닫는다고 갔더니 또 이 기자재 새 거 샀는데, 난 새 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왜 새 걸 사요? 중고도 괜찮아. 돌아가기만 하면 사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안 되면 팔았을 때 중고가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님 말고라도 손을 적게 보잖아. 왜 꼭 새 걸 사냐고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응? 고장이 잘 나서? 그 전에 망하는데? 잘 되면 그 다음에 좋은 거 사든지. 그럼 될 거예요. 그죠? 여하튼 소멸성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막걸리 산에서 파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네, 이분한테 투자한 거는 간단해요. 막걸리 산에서 팔기 위해서 그때 당나귀 파는 거 처음 어디서 파는지 알았어요. 저 전남 어디 가니까 당나귀를 팔아. 당나귀 하고요, 당나귀는 그러면 샀어. 뭐 몇백 주고 샀어. 그죠? 그 당나귀는 그 팔면 제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더 받을 수도 있어. 조금 더 키우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건 보장성이야. 그죠? 당나귀 플러스 뭐만 있었냐? 당나귀 위에다가 이렇게, 예, 어깨 짐질 수 있는 거, 가죽으로 했어. 가죽으로 멋있게 가죽 짐대를 만들었어요. 예,
제작했어. 이거는 소멸성이야. 예. 소멸성이라도 이 정도는 또 나 사업했어 하고 나중에 망하면 진행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봐. 딱 하늘을 보고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낙이야 가자 해가지고 툭 때리고 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 아니야. 먼저 앞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가. 예. 왜 음식을 사야지. 먹을 거 사야지. 전집에 가서 전 한 10만원어치. 그리고 막걸리집. 요즘엔 안 돼요. 예전엔 됐어요. 예전에는 올라가서 팔아요. 어느 순간부터 막걸리를 못 팔겠어. 다라이로 못 팔겠어요. 그게, 대형 수레사들 있죠? 이 수레사들이 못 팔겠어요. 이렇게 딱 병에다 넣고, 허가받은 데서 만들어낸 것만 팔지, 양조장에서 만든 밀주 못 팔겠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막걸리 한 네 항아리. 그걸 딱 짊어지는 거지. 당나귀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얘야 가자 하고 자긴 등산 좋아하니까 지팡이 들고 올라가고 얘는 뭐 술하고 지짐이 가지고 올라가고 당나귀는 툭툭 치고 올라가요. 네, 올라가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니까 어때? 자, 이때 이제 고객같이 뭐가 있어? 고객은 어때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내가 가리켰어 딱.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습니다. 목마를 때까지 올라가면 돼. 아시겠죠? 예. 거기가 딱 키포인트, 핫플레이스야. 그래서 고객이 목마를 때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지. 그 산에서 시원한 막걸리 얼마나 좋아. 그죠? 목마를 때는 가장 비싼 가치를 줄 수 있고 또 어떤 가치가 있어요? 고객의 편한 요소를 줄 수 있지. 편한 요소를 이렇게 쓰면 못 알아들어. 이게 뭐예요? 등산할 때 힘들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터벅터벅 걷기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산 정상도 아닌데 가다 보니까 웬 당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네? 만져보고 싶어. 예. 애기들 오면 무조건 만져야 돼. 기념사진 하나 찍어야 돼. 얼마나 좋아. 그죠? 두 가지의 가치 요소를 같이 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이건 어쩜 불법일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분 진짜 오래 했어요. 한 몇 년 했대. 나중에 접으실 때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왜 접었냐고요? 이거 나중에 불법이라고. 예. 여하튼 그래서 근데 이분 보면은 기분 좋을 때는 딱 20만원 원가 투자하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 50만원. 뭐 하루에 한 30만원 등산 가가지고 벌면 괜찮잖아. 그렇게 해서 한 20일 하면 한 600 버는 거 우습거든. 괜찮잖아요? 연금도 나오시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이런 거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런 게 바로 뭐예요? 가치예요. 여기에 뭐만 더해지면 되는 거야? 법률적이나 규정까지 더해지면 진짜 제대로 된 창업이 되는 거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했다가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연금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5, 6년 하니까 60이 훌쩍 넘으시더라고요. 그죠? 이제는 쉬셔야지 또 연금도 있으시니까 그래서 쉬신다 그래서 잘 쉬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하튼 어떤 게 가치인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드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런 사업 모델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원가 아시죠? 원가보다 소비자들이 내는 돈이 커야 되죠. 그래야지 남는 거잖아. 20만원을 가지고 50만원을 벌어들였잖아, 이 사람은. 그죠? 그렇게 커야 돼. 근데 이렇게 50만원을 벌어내려면 저 원가로 만들어낸 빈대떡과 막걸리가 어떻게 돼? 내가 주는 돈보다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이게 가치거든요. 이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가는 사기꾼인 거야. 근데 이게 사기가 아니게 되려면 적재적소 그리고 뭔가 가려운 데를 확 긁었을 때 와 진짜 가려워. 요건 내가 돈 더 줄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막걸리집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이 1층 번화가에 있어 봐.
아무리 돈을 투자 많이 하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도 한주전자에 5천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위로 올라가서 목마를 때 크고 팔 때는 한 잔에 5천원에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게 가치인지 아시겠죠? 가치는 그래서 결국은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객이 간지러움을 느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이 자영업 시장을 환경 분석을 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치열한 쪽에 계속 들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공급을 하는 것 중에 약간 떨어져서 다른 쪽에 가치를 찾아봐라.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불편한 데에서 나온다. 그 내용만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는 어떤 게 있어요? 가격을 내리는 게 가치일까요? 이건 가치 아닙니다. 창업학에서 가치는 무조건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품질을 올려야 돼요. 그게 가치예요. 아시겠죠? 왜?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고 사업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가격을 다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을 설정한다. 고객이 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객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고객한테 니즈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니즈를 파악하거나 뭐를 해야 돼요? 불편한 점을 파악해야 돼요. 이걸 기회라 그런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는 시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회를 파악하는 거는 시간을 바꾸는 것도 괜찮고요. 영업시간을 24, 저녁에만 왜 술을 팔아? 아침에 술을 팔아봐. 이거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아침에 술을 팔까? 또, 예를 들면, 장소를 바꾸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고객을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예.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대면 수업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요. 하여튼 성공 창업 요소다 그러면 뭐예요? 초기 자금을 최소화시키고 특히 이런 사업장 매입이라든가 시설 투자 이런 부분들 중에서는 보장성 투자 비용과 소멸성 투자 비용을 분석을 해서 소멸성 투자 비용은 최소화하고 보장성 투자 비용을 투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면 수업 때 한번 토론 자료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는 성공 창업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성공 창업 이력서는 일단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 기존 아이템,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고객에 대한 뭐예요? 니즈 파악, 그죠? 그 다음에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키맨,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키맨, 이 키맨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키맨을 파악하는 거. 이게 뭔지는 제가 궁금하게 냅뒀다가 대면 수업 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여기까지 기존 아이템부터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하나씩 내보세요. 평생을 살다가 야 이거 되게 불편한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거 없으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사람도. 진짜 안 했으면 어떡하지? 여하튼, 이런 거 꼭 생각해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죠? 아, 이거 되게 불편하네?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편하대만 외쳤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 불편한 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서 이번 수업에, 금요일날 수업에 한번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면 수업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때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3주차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